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I read your silence, louder than most. One day you're warm, the next day you're cold. 어제는 아주 오랜만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제 학생이었고 나중에는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순이를 처음 데려왔을 무렵에도 이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오랫동안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때 순이는 저보다 그 친구를 더 엄마처럼 생각했는지 저 대신에 늘 졸졸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기로 했을 때 순이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의 기억 속에 꼬물이 시절에 순이만 남아있을 텐데 벌써 6살이 된 순이를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거창하게 한상을 차리진 못해도 그냥 집으로 불러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용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순이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근데 순이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계속 하악질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민망했어요. 하기야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6살 순이에게는 인생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제가 당시에 운영하던 회사는 정리 과정이 꽤 갑작스러웠어요. 걔는 회사를 빨리 정리하라고 저를 압박했고 저는 적어도 남아있는 직원들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꽤 오랫동안 대립을 했었어요. 결국 제가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남아있는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걱정하냐는 식이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왜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때도 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후 소송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은 갑자기 회사를 떠나야 했어요. 그 일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버텼다면 회사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이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한동안은 다시 저 혼자서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 회사를 만들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을 다시 불러오고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걔는 그런 저를 보며 일개 회사 대표 주제에 부모도 아닌데 왜 직원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느냐 라면서 저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었어요. 물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 역시 그 당시 책임이라는 말을 너무 크게 짊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책임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회사가 잘 되면 함께 좋아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같이 속상해했고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함께 웃고 떠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그들과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동안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버텼다면 그 배에서 내릴 때 적어도 그들의 다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좋지 않기 시작했는데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만들고 그 친구들을 불러오고 이번에는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제 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시간이 이어졌고 결국 저는 알아 누웠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오랫동안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가끔 생각은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손이 가지 않았어요. 미안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너무 버거웠기에 다른 사람의 삶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현실 하나 감당하는데도 거의 모든 힘을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만나야겠다. 그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던 그 무렵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그 뒤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고 회사가 어려워 계속 문을 닫게 되자 1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고 이제 임용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어느새 39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학생이었던 시간이 남아있고 회사에서도 늘 어린 직원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4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친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먼저였고 그러다 보니 결혼 같은 건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아팠고 소송을 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날 마주 앉아 있는 우리 둘을 보면서 문득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속도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40을 앞두고 이제야 안정된 직장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끝낸 뒤에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불행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살면서 겪어야 할 불행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불행을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근거를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누군가는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맞닥뜨립니다. 지난 시간이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시간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이 된 그 친구에게도 지난 몇 년을 겨우 지나온 저에게도 앞으로 지난 5년보다 더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사람마다 인생의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아무래도 그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인가 보다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밥을 먹고 내년에는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살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두고 별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지루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눈에는 그 지루함조차 특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어제의 계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 세운 계획이 내일도 유효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상태. 모든 것이 계속 흔들리던 시기에는 그것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당연한 하루가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계속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비교는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만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타인의 결과만 떼어놓고 바라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내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놓아야 하며 가족의 필요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낸 사람들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 천성과 잘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중심으로 생활 전체를 조정하며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이 주는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한다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원하는 셈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어요. 무언가를 선택하면 대개는 그 선택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유를 많이 가지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는 얇아질 수 있고, 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는 대신 수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보게 된 뒤부터는 다른 사람의 평범함을 그리워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음속에서 비교는 사라졌지만 사회 안에서 가끔 제가 평균적인 사람의 범주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사소한 순간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건강검진 서류를 작성하다가 펜을 들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기혼과 미혼. 사람들은 아마 별 생각 없이 표시하고 넘어갈 항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생각을 해야 했어요. 나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하지? 이혼을 한 사람은 기혼은 아니지만 또 흔히 생각하는 미혼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느 칸에 표시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에는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직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을 기본값으로 생각하진 않는구나. 누군가에게는 10초면 끝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잠깐 멈춰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가족분께 연락하세요. 평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밥도 혼자 먹고 병원도 혼자 가고 행정적인 일도 혼자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 뭐든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연락을 하지? 머릿속에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돌봐야 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할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여야 병원 보호자로 부탁할 수 있을까? 평일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몇 시간씩 시간을 내달라고 말해도 될까?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기껏 와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특히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몹시 어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지내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작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내 의사를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혼자가 편하다라는 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구조 안에 있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어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선이 생겼습니다. 5년 전 저는 갈 곳을 잃은 직원들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다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오랫동안 제 실패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뒤 다시 만나보니 그 친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고 자기 방식으로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오만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고 한동안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제 앞날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긴 소송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더는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친구와 저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그려놓았던 미래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어도 사람은 계속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밀려가기도 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다음의 모습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어쩌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면 인생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계속 무언가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일을 더 잘해야 하고, 회사를 키워야 했고, 좋은 집을 마련해야 했고, 결혼을 유지해야 했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인생은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쌓아놓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쌓아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느라 평생 긴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서울을 떠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 때문에 특정 지역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많은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이곳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저 어느 날 새로운 동네로 이사온 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긴 휴가처럼 보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대충 하고 싶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장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조금 더 머물고 별로라면 다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가 오면 숙소에서 쉬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계획이 없던 곳에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에 평생이라는 무게를 붙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도 그렇게 돼야하고 싶거든요. 어느 도시에서 몇 년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한동안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다가 다른 것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쉬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다시 몰두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식을 불안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종류의 안정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대신에 무언가 끝났을 때 그 잔해 속에 평생 머물지 않는 것, 직업 하나, 집 하나, 관계가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전체가 사라졌다고 여기지 않는 것. 아마 제가 앞으로 갖고 싶은 것은 그런 유연함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달리고 싶진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몇 살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가지고 제 인생을 채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금은 예술가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쓰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글을 쓰고,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만들고, 일에 몰입하고 싶은 계절에는 많이 일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쉬고, 살아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한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금보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며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진 않습니다. 평균은 많은 사람을 설명하기엔 편리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기에는 너무 거친 숫자입니다. 다만 사회는 여전히 그 평균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끔은 서류 앞에서 펜을 들고 잠깐 멈출 것이고, 보호자를 불러오라는 말 앞에서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를 억지로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대비하는 방법까지. 어제 그 친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저는 제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방식의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5년 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지금 예상하는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먼 미래의 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살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싶진 않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필요하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의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확신이 꼭 그보다 더 거창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